근데 강남 아파트는 좋아. 그러면 상속세 납부해야죠. 상속세 없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기원입니다. 어느덧 26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현장 보고서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할까 합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신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오히려 신탁에서 반대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금 상속으로 가야 되나 증여로 가야 되나 그거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사례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현장 보고서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치의 폭등과 현금의 역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신 경우도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80년대 2억 원에 구입한 강남 아파트가 현재 40억 원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대단한 이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 80년대 때는 사실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김 여사님의 수정에는 현재는 생활비하고 노령연금 뿐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생기는 부분들은 재산세 부분들 납부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이분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자산은 풍족하지만 상속을 준비할 만큼 현금은 제로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막 40억씩 올라가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이제 내야될 현금은 제로인 상태. 이것이 대한민국 강남 자산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의 함정입니다. 이건 아마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제 이 강의에 동감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여기에 김 여사님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분 73세입니다. 전 남편이 재산을 빼앗아갈까 봐 다시 이혼하셨거든요. 20년 전에 남편분께서 도박을 막 하셔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전 남편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죽게 된 후에 애들 거 와가지고 이 아파트 뺏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손도 못 대게 하고 싶어 신탁을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청해 왔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들어보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아들이 계셨는데 이 아들분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이혼하고선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있어요. 자녀는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근데 이 아들은 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데 강남 아파트를 물려받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예, 자기한테 강남 아파트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지만 어머니 사후에 상속세 재원이라 할 수 있는 현금은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혼 과정 속에서 이제 재산 분할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주고서 나와버렸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형태 아들 한 명. 딸이 있어요. 딸이 있었는데 39, 38인데 이분이 뭐냐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행정 능력이라든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오직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 사후의 거처와 돌봄이 아주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는 이분 상태입니다. 이 신탁의 필요 이분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굳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물론 이제 공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정했지만은 이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 김희선 사람이 이혼한 전 남편이 20년 전에 했거든요. 전 남편이 재산을 요구할까봐 신탁을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고 자녀는 모두 성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고 현재 자녀가 성인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법적으로 전 남편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에 기대 신탁이 아니라 실제 세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담을 하다가 쭉쭉 듣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신탁으로다가 해가지고 설정하고 뭐하고 이게 설정 비용 들어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리비 이거 아니라 이 부분이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바로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혀 생각을 갖다가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본인이 그냥 73세까지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왔으니까 그냥 내리 건강할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신 게 일단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계산을 좀 해드렸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속과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그거를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살아서 주는 부분들을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돌아가시면서 받는 거 부분들은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상으로 받는 형태가 되는데 증여는 살아서 주게 되게 되니까 받는 자녀가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수증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납부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상속은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형태가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무상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그 세금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납부하라라고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것은 연대해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뭐냐면 그걸 개설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속세 부분들은 30억 초과는 얼마예요? 30억 초과는 50%, 누진공제 4억 6천 빼고 나가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한 10억 원 정도의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왜?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뭐냐면 이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남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입장권이 필요하다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려면 최소한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아파트는 국세청에 의해 공매되거나 금매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공매되거나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꿈꾸는 강남 거주는 현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아드님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거는 내 집이다, 내가 살고 싶다라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거 나름대로 다 들어는 주고 싶으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신탁 남편이 뺏으러 오고 막 이런 걱정만 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들이 있고 싶다, 그리고 장애인 딸도 있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 집을 신탁으로서 전 남편이 뺏어가지 않게끔 신탁이라고 하는 제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럼 신탁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건 신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뺏으러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것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만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깜짝 놀라서 이제 가셨는데 뭐냐 그러면 이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신탁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 신탁은 재산 배분 관리를 하지만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을 새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탁을 가입에 따라 가지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10억을 떡 얹혀주는 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 여사님은 가족에게 신탁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이 아니다라고 제가 숫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거 가지고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이제 김 여사가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상속세 부분들은 아들이나 딸이 납부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재원을 갖고 있냐니까 한 푼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도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다 주고 들어온 상태가 돼요. 딸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그러면 그래도 아드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월 한 500 정도를 가지고 수령을 하시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하는데 방법성에 지금 있다 그러면 저축은 이미 넣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종신보험 부분들에 대한 거 차라리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종신보험에 대한 위력 부분을 설명해 드렸죠. 어떤 식이냐 그러면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아드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뭐냐면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금주도 누가 한다? 아들이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피보험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그 10억 원 부분들은 누구한테 한다? 수익자는 아들한테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돈으로서 저축하고 아들의 돈으로서 사망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험 차익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에 10억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것이 아파트와 장애인 동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오히려 신탁을 하는 입장에서지만 신탁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뺏어갈까 봐 신탁을 건다. 그게 아니죠. 물론 이해가 가요. 그러면 신탁법 제22조 강제 집행 금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뺏어가고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 그러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더 급하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들이 단호하게 싫다고 합니다. 뭐냐 그러면 보험은 무조건 싫대요. 보험은 싫어요. 무조건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상담하면서. 그래서 아들의 단호한 거부로 상담은 중단됐어요. 더 전개하게 되면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 거부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포기예요. 그리고 장애인 동생의 미래에 대한 방치와 같습니다.
방치와 같습니다. 이게 본인이 싫고 좋고가 떠난다 그러면 보험은 싫어. 근데 강남 아파트는 좋아. 그러면 상속세 납부해야죠. 상속세 없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로서 제가 최종 제안을 가지고선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남들이 신탁을 한다고 무조건 신탁을 설정한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분이랑 제가 3시간 정도를 옛날에 자기 사려왔던 과거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디서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사무실에서 오셔가지고 3시간 동안 뭐 차도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필요한 상황인지 트러스트의 스페셜리스트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진단을 받으면서 이건 신탁이 아니라 오히려 종신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상속세 재원을 금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 아직 건강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73세에 건강을 하시죠. 건강하시죠. 근데 언제까지 그게 건강할 수 있냐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재원의 두 번째는 뭐냐? 상속세 재원의 중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부동산 자사가일수록 상속세 납부 재원이 마련이 상속 설계의 90%입니다. 제가 수없이 신탁 강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부의 역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그 전환점 부분들에 대한 거. 부모님께서 읽어오신 부를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마지막 그 퍼즐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결과적인 건 이 상속세라고 하는 데다 귀결되는 거를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실제로 뭐냐 그러면 물려주려고 그러려면 캐시를 마련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딱 싫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물러나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싫다고 해서 미루면 결국 피해는 부모님,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장애를 가진 딸, 그렇죠? 이 딸이 가장 직접적인 사실은 타격을 입어요. 왜냐면 아들은 어디 나가면 또 뭐 될 수도 있지만 아들이 동생을 끝까지 보호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다시 결혼할 의사도 있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로 고집했던 거였고 그럼 여동생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김 여사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결과적인 거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면 이 따님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그래도 뭐라도 해놔야 된다라고 했더니만 너무 골치 아프고 아들이 너무나 건강하다 보니까 너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죄송해요라고 하는데 이게 죄송할 사항이 아니죠. 절대 죄송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로서의 현명한 판단 시점에 스톱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이런 현장 리포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애니케 추천이에요. 어떤 부분도 어떠한 경우에도 질문을 하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가족의 행복과 재산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을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필요하시게 되게 되면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담 예약 문자 전용 번호가 있어요. 이리로 문자 남기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신탁이 필요한지 아닌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한테 파이팅 넘치고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현장 리포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